2살배기 아들을 키우는 엄마 정희 씨는 외출하기 전 늘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아유, 예뻐라. 근데 이 더운 날씨에 왜 긴팔을 입혔대? 에구, 어린 것이 얼마나 아팠을꼬. 전 괜찮아요. 그치만 사람들 시선 때문에 나중에 우리 아이가 상처받을 것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요. 옳지? 잘한다 우리 아들. 맞다, 물 끓이고 있었지? 여느 때와 다름없던 평화로운 일상. 하지만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히히, 엄마. 피부의 진피층 깊은 곳까지 손상된 심재성 이도 화상입니다. 이미 수포와 표피 벗겨짐 증상이 생겼고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지만 앞으로 흉터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화상이란 불이나 뜨거운 물, 화학물질 등에 의해 피부 및 조직이 손상된 것으로 증상에 따라 1도에서 4도로 구분됩니다. 1도 화상은 피부의 표피층만 손상된 정도이며 피부가 붉게 변하면서 열감과 따끔거리는 통증이 발생합니다. 2도 화상은 표피 전층과 진피의 상당 부분이 손상된 상태로 물집이 발생하며 심한 통증과 함께 붓고 대부분 수포를 형성합니다. 3도 화상의 경우 진피 전층과 피하 조직까지 손상되어 조직이 괴사되고 심한 부종이 발생하지만 오히려 통증은 별로 없습니다. 4도 화상은 피부뿐 아니라 근육과 인대, 심지어 뼈에 이르기까지 손상된 매우 깊고 위험한 단계입니다. 잠깐!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을 경우엔 반드시 병원에서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세요. 저출산 여파로 영유아 수는 줄어드는데 어린이 안전사고는 늘고 있습니다. 미끄러짐, 넘어짐, 추락 등 사고 유형도 다양한데요. 특히 고온 물질에 의한 사고가 눈에 띄게 늘어 보호자들도 각별히 살피고 주의해야 합니다. 화상 사고의 경우 특히 영유아기 어린이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어린이 화상사고 현황에 따르면 어린이 화상사고는 2021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23년에는 무려 616건으로 전년 대비 16.4%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화상사고의 피해가 가장 많은 연령은 호기심이 커지는 반면 운동 기능이 미숙한 1세에서 3세 시기로 이러한 걸음마기의 사고 건수는 전체 사고 내용 중 무려 5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세에서 3세 걸음마기에는 화상사고 예방에 특히 유의하세요. 어린이에게 특히 더 위험한 화상사고. 그 이유는 뭘까요? 위험에 처했을 때 대처하는 게 좀 늦습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는 아 뜨거워 하고 피하던지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앙 하고 울면서 그냥 손만 움츠리다든지 그러니까 피하지를 잘 못하는 속도가 좀 늦고 아이들의 피부라든지 조직들이 어른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연약하다 보니까는 그냥 같은 정도의 화상에서 좀 심하게 입을 수가 있고 어른들은 그냥 거기서 그냥 치료하고 끝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흉터가 생기다든지 이랬을 때 이게 성장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이제 흉터 보이는 것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조금쯤 염려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특히 노출돼 있는 면, 뭐 얼굴이라든지 뭐 이런 뭐 이 팔 앞쪽이라든지 다리 아래쪽이라든지 아이들이 갖고 있는 걱정은 좀 있습니다. 화상 사고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인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어린이 화상 사고 발생 장소 1위는 5년 연속 가정이었습니다. 어린이 화상은 대부분 어린이의 호기심이나 보호자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의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보금자리인 가정. 하지만 조금만 방심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어린이 화상 위에 요소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주요 품목별 화상 사고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정 내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할 어린이 화상 사고의 주요 위해 품목으로는 전기 밥솥, 정수기,
전기 주전자, 고데기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중 가장 많은 사고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전기밥솥. 가정 내 어린이 화상사고 위해 품목 1위는 바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기밥솥입니다. 뜨거운 물에 입었다라고 하면 뜨거운 물은 제일 높은 게 100도씨예요. 그런데 그 수증기 이 김은 제일 낮은 온도가 100도씨예요. 그러니까는 온도가 더 높습니다. 전기밥솥의 증기는 최대 100도 이상 높은 온도와 압력을 지녀 어린이의 연약한 피부에 매우 위험한 중증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밥솥에서 나는 소리와 증기에 호기심을 느껴 무작정 손으로 만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1살 전후의 어린아이들은 반사작용의 발달 미숙으로 뜨거움을 느껴도 바로 손을 떼지 못하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더욱 심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뜨거운 밥솥추나 증기, 외관에 손을 대고도 반사작용의 발달 미숙으로 즉시 떼어내지 못해 깊은 2도나 3도 중증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밥솥 화상사고 위해 부위 통계를 살펴보면 모든 발달 단계에서 대체로 손과 손가락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손이나 손가락 화상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상이 있게 되면 이 연부 조직, 이 피부가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흉터죠. 그러면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것만 풀어주면 되는데 아기들은 그 손보다는 점점 더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드러워졌다 하더라도 뒤에 성장 속도를 쫓아가지 못해서 구부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2차적으로 관절에도 영향을 주고 인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풀어줘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손바닥과 손가락에는 작고 미세한 관절이 많아 화상을 입을 경우 관절 운동이 제한되는 관절 구축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자칫 뼈나 근육 성장에 영향을 주게 되면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전기밥솥 화상 예방을 위한 보호자 안전수칙. 전기밥솥을 조리할 땐 바닥에 내려놓고 사용하지 말아요. 밥솥추나 증기 배출 후 밥솥 표면에 영유아의 손과 얼굴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요. 취사 중에는 절대 뚜껑을 무리하게 열지 말고 밥솥 내부 수증기가 완전히 빠진 후 뚜껑을 열어요. 전기 밥솥을 보관할 땐 항상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아주세요. 압력 안전장치에 이물질이 끼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주 청소해주세요. 둘째, 정수기. 정수기는 간단한 버튼 작동만으로도 온수가 쉽게 배출되어 열탕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요. 정수기의 온수 온도는 약 80에서 85도로 액체의 특성상 화상 부위가 다발성으로 넓게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섭씨 60도의 온도에서 단 5초의 접촉만으로도 깊은 2도 화상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0에서 6세 어린이는 정수기 버튼을 장난감으로 생각해 누를 수 있고, 운동 능력이 미숙해 보호자가 정수기에서 따르던 뜨거운 물을 치거나 엎질러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한편 7세에서 14세 어린이는 냉온수 버튼을 착각해 잘못 누르거나 온수를 따르다가 실수로 뜨거운 액체를 쏟으면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딱 그 정수기 물 받는 높이가 아이들 높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또 많이 되고,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정수기로 인한 어린이 화상 사고는 총 266건으로 걸음마기가 18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령기, 유아기, 영아기 순이었는데요. 정수기 온수 버튼을 눌러 가슴과 입안에 1도 화상을 입었던 만 1세 아이와 보호자가 보온병에 정수기 온수를 담던 중 만 0세 아이가 보온병을 엎질러 안면과 좌측 어깨에 1도에서 2도 화상을 입었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정수기 화상 예방을 위한 보호자 안전수칙. 정수기를 구입할 땐 어린이 전용 버튼이나 온수 이중 잠금 등 안전장치가 있는지, 온수 화상 주의 표시가 붙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정수기 온수를 사용할 땐 영유아를 앉지 말고 정수기 주변에 영유아가 오지 못하도록 조심하세요. 아이들에게 온수와 냉수 버튼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고 부주의한 행동을 삼가도록 교육해주세요. 정수기는 어린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아두고 사용 후 반드시 온수 안전장치를 설정해주세요. 셋째, 전기 주전자. 전기 주전자는 뜨거운 증기로 인한 증기 화상과 뜨거운 기계 본체로 인한 접촉 화상, 뜨거운 물로 인한 열탕 화상이 모두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 주전자의 뜨거운 물은 약 100도에 달하는 고온인데다 많은 용량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넓고 많은 부위에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 위해 부위 개수 통계를 보면 전기 주전자의 경우 두 부위 이상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다른 품목에 비해 월등히 높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사고 사례로는 물이 끓는 소리에 호기심을 느낀 어린이가 전선을 만지거나 당기면서 전기 주전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져 화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보호자의 실수로 뜨거운 물이 쏟아져 주변의 어린이가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 주전자 화상 예방을 위한 보호자 안전 수칙. 전기 주전자를 구입할 땐 과열 방지 안전장치, 이중 단열 구조, 무선 등 화상 사고 예방을 위한 설계가 적용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전기 주전자의 본체와 전선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두고 전기 주전자를 사용할 땐 주변에 영유아가 오지 못하도록 조치하세요. 전기 주전자를 보관할 땐 동선이 복잡하지 않은 곳에 두고 특히 전원과 연결된 코드가 엉키지 않도록 관리해주세요. 그렇다면 어린이 화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린이 화상 사고는 정확한 숙지와 신속한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화상 치료는 초기 대처에 따라 예후가 달라지므로 올바른 응급처치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평소 화상 대처 방법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상 사고 응급처치 요령 3가지. 씻어내고 건드리지 말고 병원으로 갈 것. 화상 사고가 발생했을 땐 흐르는 물에 20분 이상 식히고 상처 부위를 멸균거즈나 손수건 등으로 감싼 뒤 병원에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알아두면 힘이 되는 화상 사고 OX 퀴즈. 병원 방문 전에 화상 연고를 바른다. 화상 부위에 연고를 바르면 진찰에 방해가 되어 닦아내야 하는데 이때 추가적인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병원 방문 전에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것이 좋아요. 사고 직후 화상 부위를 얼음물에 담근다. 지나치게 낮은 온도의 물이나 얼음은 화상 부위의 혈관을 수축시켜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동상 등의 2차 손상을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화상 부위에 치약이나 감자, 오이, 소주, 왕소금, 진흙팩 등을 바른다.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꼭 병원에서 전문가의 치료를 받으세요. 물집이 생기면 터뜨리지 않는다. 물집을 억지로 터뜨리면 피부 손상과 세균 감염 등 2차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붕대는 최대한 세게 감아야 한다. 붕대의 압력이 강하면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켜 추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꽉 조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어린이 화상 사고 발생 장소 1위는 바로 가정. 주요 위해 품목은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기밥솥, 정수기, 전기주전자입니다. 어린이는 피부가 얇고 연약해 화상 사고에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르고 신속한 응급처치가 중요합니다. 화상 사고가 발생하면 흐르는 물에 20분 이상 식히고 상처 부위를 깨끗한 수건 등으로 감싼 뒤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일단 애들은 전혀 몰라요. 이게 위험한지 어쩔지를 몰라요. 아이들 사고는 화상뿐만 아니라 모든 사고가 그냥 한순간입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위험하다 아니다를 판단해서 피하거나 아니면은 잘 대처를 하는데 아이들은 그런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한테 안전한 환경을 주는 게 가장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그냥 가까운 전문병원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방심한 사이에 발생하는 화상 사고. 하지만 그 치료 과정은 길고 고통스럽습니다. 평소에 주의하고 미리미리 예방해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